저 처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아줌마가 놀라 나를 쳐다봤어요. 처음. 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줌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내가 알려줄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26살 백수 신세지만 밤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 집 윗집에 사는 46살의 아줌마니까요. 20살 나이 차이. 엄마 또래 여자와의 연애. 미쳤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처음엔 그냥 윗집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 연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5살 때였는데 그때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사진 속에서만 보는 엄마의 얼굴은 어쩐지 낯설고 그리움보다는 공백만 느껴졌죠.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실 때가 많았죠. 할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며 나를 키워주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대화보다는 묵묵히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여자애들과는 더더욱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태솔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는 연애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대에 갔고 제대하고 나니 25살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죠. 그렇게 한 해가 더 흘러 26이 되었고 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빠 현장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요.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철근을 나르고 추운 겨울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지휘하는 아빠의 모습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 컨테이너에서 아빠와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앞에 두고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엄마 없이 자라느라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못해줘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봤어요. 아빠, 진짜 괜찮았어요. 아빠가 훨씬 더 힘드셨잖아요.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라면을 한 입 더 드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누워서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없었다는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라 아빠와 할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썼을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정 표현에 서툰지, 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지를요. 나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은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 결핍이 나를 더욱 외롭고 서툰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현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윗집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마트 봉지가 터진 건지 바닥에 사과며 귤이며 토마토까지 온갖 과일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아줌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과일들을 주워 담고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봉투가 갑자기 찢어져서 아줌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함께 과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줌마는 고맙다며 연신 미안해했고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과일 봉지를 들어 윗집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무거우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집까지만 부탁할게요. 우리는 좁은 계단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걸어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죠. 아줌마는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니 생각보다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3층에 도착해서 아줌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안까지 들어와서 놓고 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작은 신발장이 있었고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죠. 주방 식탁 위에 놓아주세요. 나는 봉지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과일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아줌마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줌마가 페트병 뚜껑을 돌리며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니트상의 목 부분이 앞으로 늘어지면서 하얀 피부와 속옷 위로 살짝 드러난 가슴골이 보였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시선이 그곳에 고정된 채로 얼어붙어 있었죠. 아줌마도 그 시선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고 아줌마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상체를 일으켰어요. 어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아줌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먼저 내려갈게요. 아, 음료수? 괜찮습니다. 나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래층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등을 문에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얀 피부, 은은하게 드러난 곡선, 그리고 마주쳤던 아줌마의 눈빛까지.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줌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윗집 아줌마인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이 낯선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복도에서 아줌마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아줌마와 마주칠 시간을 피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장이 일찍 끝나서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빌라 앞 골목에서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아줌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했고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들어오네요? 아, 네, 현장이 일찍 끝나서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음료수도 못 마시고 갔죠? 아,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당황해서. 아줌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오해하지 않으신 건가? 같이 올라갈까요? 아줌마가 먼저 제안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아줌마가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현장 일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힘들긴 한데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버지 일 도와드리는 거죠? 네, 아빠가 현장 소장이세요. 효자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데 아줌마의 말투는 따뜻했어요.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는 느낌이었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업 준비는 어때요? 아직 잘 안 되네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좋은 기회 분명히 올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죠. 빌라에 도착해서 계단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2층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 섰어요. 저는 여기서, 네, 들어가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줌마가 3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분명 짧은 대화였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줌마를 좋아하는 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20살이나 차이 나는 엄마 또래의 여자를 좋아한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는 모습을 보면 따라 웃고 싶어지는 이 감정을요. 이게 사랑일까? 26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무언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쿵 소리가 계속되더니 이어서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죠. 궁금해진 나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보니 아줌마가 계단에서 큰 짐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나는 급히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줌마는 숨을 헐떡이며 미신 케이스와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끌고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 미안해요. 무거워서 나는 미신 케이스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현장에서 단련된 힘으로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쇼핑백도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줌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는 미신과 쇼핑백들을 안으로 들여다줬어요. 거실에 놓아주세요. 거실 한쪽에는 이미 옷감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재봉틀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취미로 옷 만드세요? 응, 원래 좋아했는데 요즘 다시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싱을 내려놓고 쇼핑백들도 옆에 정리해뒀어요. 고마워요. 물 한 잔 마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저번에도 그냥 보냈잖아요. 이번엔 꼭 마시고 가요. 아줌마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주었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어서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아줌마는 쇼핑백에서 옷감들을 꺼내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네. 색깔이요. 무슨 색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같은 거요? 그럼 네이비 계열 좋아하겠네요.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도와준 것도 있고 목도리 하나 떠주고 싶어서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만드는 거 좋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줌마는 휴대폰을 꺼내 이미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스타일 어때요? 아줌마가 소파 옆으로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네키 목도리라고 검색된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니트 목도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줌마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였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화장품인지 샴푸인지 모르겠지만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화면을 넘기며 여러 스타일을 보여줬지만 나는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느껴지는 온기,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향기까지 모든 게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럼 이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만 내려갈게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다음 주쯤 완성될 것 같아요. 그때 가져다 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윗집 아줌마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인지도 몰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아줌마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현장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나가기 싫었고 집에만 있고 싶었죠. 혹시 아줌마를 마주칠까 싶어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장에서 돌아와 계단을 올라오는데 우리 집 문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목도리 만들었어요. 시간 되면 들러요. 윗집.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샤워부터 했어요.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머리도 정성껏 말렸죠. 거울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목도리 받으러 가는 거야. 손이 떨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네.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네이비색 목도리가 예쁘게 개어져 있었어요. 앉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고 아줌마는 목도리를 들어 내 앞에 가져왔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아줌마가 목도리를 펼쳐 내 목에 둘러주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니트 촉감이 목에 감겼고 아줌마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며 목도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어때요? 따뜻하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줌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주말에? 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줌마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요? 저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다고? 네. 아줌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상관없어요. 정말? 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아줌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만날까요? 네. 나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줌마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다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근처 조용한 식당 알아요. 거기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약속이 잡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벌렁 드러 누웠어요. 목도리는 아직도 목에 감겨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진짜 약속을 잡았네.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찼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나는 오후 내내 옷을 갈아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깔끔한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아줌마가 만들어준 네이비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선술집이었어요.
아줌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에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내가 다가가자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한 가게였고 손님도 몇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 먹을래요?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요. 그럼 파전이랑 막걸리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은 할만해요? 괜찮아요. 힘들긴 한데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효자네요, 정말. 아니에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 같은 아줌마랑 밥 먹고 싶어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서요. 좋아서? 네. 아줌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나 나이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26이면 젊은 여자애들 만나야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따뜻해서요. 따뜻해서? 네. 아줌마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아줌마가 좋아요. 여자로서요. 아줌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이혼했어요. 네. 25에 결혼했는데 오래 못 갔어요. 시댁에서 애 안 생긴다고 구박하고 남편도 결국 바람 피우고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에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혼자예요. 힘드셨겠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줌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놀라 나를 쳐다봤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네.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 진심이에요.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의 불안까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가끔 서로를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엔 저녁 식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아줌마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줌마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내 앞에서 웃는 횟수가 많아졌고 장난도 치고 가끔은 애교도 부렸어요.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기 앉을까요? 아줌마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아줌마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아줌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파스타와 와인을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다음 주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왜요? 연말이라 복지관 일이 많아져서요. 그럼 주말에도 못 만나요? 한 2주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매주 주말을 아줌마와 함께 보내는 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빌라 앞까지 함께 걸어왔고 현관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럼 들어가요. 아줌마가 먼저 말했지만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은 헤어지기 싫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2주 못 본다고 하니까 더 아쉬워요.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가볍게 한 잔 더 할까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들어와요.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샀어요. 3층으로 올라가 아줌마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줌마가 부엌으로 가서 맥주캔을 따고 안주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아줌마도 많이 취한 듯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어.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주말이 기다려져요. 아줌마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줌마 생각만 해요. 아줌마 말고 이름으로 불러줘요. 수진 씨. 아줌마 아니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고 수진 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떨어졌고 서로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아줌마가 먼저 다시 내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나는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고 아줌마는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 처음이에요. 수진 씨가 놀라 나를 쳐다봤어요. 처음? 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수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내가 알려줄게. 거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꺼졌고 우리는 서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괜찮으면 방으로 갈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피식 웃으며 내 손을 더 꼭 잡아줬어요. 긴장 풀어요. 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낯설고 또 설레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 옆 스탠드만 켜두고 내 옆에 앉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순간들이 이어졌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수진 씨의 숨소리, 작은 속삭임,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우리끼리는 확실한 사이였어요. 수진 씨는 나를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도 여보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진 씨 집에 올라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같이 해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나도 점점 능숙해졌어요. 수진 씨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죠. 어느 날 새벽 수진 씨가 내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아. 정말요? 응, 자기 덕분이야. 수진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뽀뽀를 했어요. 나는 웃으며 수진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나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 씨는 나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미싱 실력도 늘어서 셔츠도 만들어주고 니트도 떠줬죠. 이거 입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여보라고 불러야지. 여보,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안겼어요. 나는 그런 수진 씨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아빠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비밀스러움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나는 현장에서 일찍 들어와 수진 씨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무슨 요리예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나는 뒤에서 수진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씻고 와요. 네, 여보. 샤워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으니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나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수진 씨가 내 어깨에 기대고 나는 수진 씨를 안아주었죠. 행복해요? 당연하죠. 나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 된 지 반년이 넘었고,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응. 1박 2일로.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네. 어디로 갈까요? 바다 보러 갈래요? 동해안. 좋아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주말? 네. 우리는 그렇게 첫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레고 또 설렜어요. 짐을 싸고 숙소를 예약하고 갈 곳들을 찾아봤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빌라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잘 잤어요? 네. 여보는?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수진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팔을 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응. 이혼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정말? 네. 가족이랑 말고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수진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좋은 추억 만들자. 네. 강릉에 도착해서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5월의 바다는 청명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수진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수진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더 예뻐요. 에이, 무슨 소리. 수진 씨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었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나는 수진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출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수진 씨는 내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는 수진 씨를 돌아보게 하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저는 여보 없이는 못 살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어요? 전혀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우리는 바닷가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비밀 연애였지만 그 비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26살이고 내 여자친구는 46살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